김상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 철학의 수학서라는 책을 지금 출간을 했는데, 마침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오징어 게임이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 속에는 우리 결의의 그 정신과 우리 결의들이 생각한 수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징어 게임 속에 있는 우리 결의의 수학소, 그것을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처음 할 강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게임의 상징, 그 로고는 원방각입니다. 우리 문화 역사 속에서 이 원방각은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고, 더욱이 우리 민족 종교 종단의 중심 사상이 이 원방각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제작하신 분들도 이 원방각의 그 개념을 우리 민족 고유 상징, 특히 그 천부경에서 그 개념을 이렇게 얻었다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결의을 속에 있는 원방각을 오징어 게임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게임을 보시게 되면 오렌지 게임의 구조가 상당히 좀 이 중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조를 나누어 볼 것 같으면, 먼저 이제 본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게임이 있습니다. 이 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드라마의 맨 처음에 나오는 소위 이제 딱지치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소위 이제 거리의 그림 게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중요한 이제 원 게임이 있는데, 그 원 게임, 그것이 이제 6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게임까지 이제 6개 게임이 이렇게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재밌는 것은 이 원 게임 안에 또 내부 게임과 외부 게임이 있습니다. 그 내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게임에 참가할 때는 퇴출당할 때 죽는 것까지는 몰랐는데, 퇴출당하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걸 알고 이 게임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투표하는 그 게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수결 투표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게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걸 알고 밤중에 그 참가자들끼리 서로 죽이는 이제 살인극을 벌이는 이제 이 장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가자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원방각의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데요. 외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참가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자기들의 그 유니폼, 그 머리에 이렇게 달고 있는 원방각,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주제고요. 오징어 게임을 보실 것 같으면 이 원방각이 바로 이 세 개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그 게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각자 어떤 사람은 원을, 어떤 사람은 방을, 어떤 사람은 각을 머리에 달고 있습니다. 원방각은 우리 천부경에서 말하는 이제 일석삼극, 운삼사성환, 우리 그 천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81자 가운데서 한 31자가 전부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자주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이제 1과 3이라는 숫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오징어 게임에서 이 파란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이 참가자들입니다. 참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456명이 전부 다 이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 사장이 이 유니폼을 입고 최근에 이제 이게 언론에 등장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니폼이 유행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핑크색을 입은 사람은 바로 이 참가자들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어떤 데는 죽이기까지도 한 이런 이제 상간사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하나는 이제 초록, 파란색, 그다음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그 핑크색을 하고 있는 이 감독자, 관리자들 볼 것 같으면 그 머리에 바로 이제 원방각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볼 것 같으면은, 이거 밑에 있는 사람을 프론트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 원방각의 관리자들을 또 감시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얼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원방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죽일 때, 참가자들이 탈락할 때, 죽일 때 사용하는 이게 총 종류가 지금 여기에 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1900년대 초에서부터 한 1950년대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이제 권총들을 들고서 이렇게 이제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연출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그 민족 고유 사상에서는 이 원방각이라는 것은, 이 원이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방이라는 것은 땅을 상징하고, 삼각형이라는 것은 사람, 인을, 천지인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상적인 영토, 이상적인 우리의 목표는 이 원방각이 하나로 조화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서는 이 게임에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종교 을에서는 그 원, 하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방, 땅이 그다음 높고, 그다음 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정반대로 돼서 방, 그러니까 사각형이 가장 강한 자고 힘 있는 자고, 총을 들고서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해당하는 원은 가장 천한 일, 죽은 사람들 쳐내고, 뭐 피 닦고, 뭐 청소하고, 뭐 막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참 우리에게 심각한 의미를 던져주는데, 바로 우리 전통 고유 사상에서는 원방각 순서대로 원이 하늘이 가장 상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게임에서는 이 사각형, 땅, 그러니까 돈, 자본, 이것이 바로 이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인들이 다 이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는, 적어도 1945년 이후부터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등장한 이 자본주의, 하여튼 돈, 황금 지상주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후기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황금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상위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바로 인간의 가치가 돈의 희생물이 되는, 이걸 이제 그려낸 것이 이 게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이 자본주의에서 오는 그 문제점과 함께 이 게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자기들의 오늘날 현실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원방각이 원래 우리 고유 사상, 원래 우리 고유 사상, 민족 올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각각 하나가, 그리고 이 원방각이 어떻게 이제 이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이 문제, 곧 이것은 이 게임을 통하여 반영된 우리의 이 자본주의 후기 산업 사회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가치관의 방향을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으로 제가 믿고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모는 원과 방 그 가장 위에 있는 계급이에요. 이건 제가 지금 그 게임에 이 화면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모가 좌우에 원과 각을 이렇게 막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대종교, 민족 종교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가장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보실 것 같으면 이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은 그 참가자들, 그러니까 파란 옷 입은 참가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막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뭘 우리가 쉽게 연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바로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지 오웰이 그 소설을 1984년이라는 소설을 쓴 때가 이 글자를 뒤집어 놓은 1948년입니다. 1948년에 버마의 제국 경찰로 근무하면서 이제 이 오웰이 이 작품을 썼거든요. 그 당시에 버마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국인으로서 버마 사회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될 그 미래 상황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건 정 뭐냐면은 태형이라고 하는 빅브라더 하는 존재가 사방에 이제 그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감시망을 지금 말하면 CCTV겠죠. 그걸 장치해 놓고는 사람을 감시를 하고 일구수 일투족을 갖다가 전부 다가 사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그 윈스턴 처칠과 줄리어라고 하는 두 남녀가 이 자기들이 어떤 들판에 나가면은 자기들이 감시를 받지 않을까 하고 들판에 나가서 사랑을 나누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감시가 당해서 나중에 처형당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마치 이 오징어 게임 사회, 뭐 그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사회예요. 막 거리마다 막 가는 데마다 지금 이런 감시망이 있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혹시나 뭐 또 그런 그 유튜브에 보실 것 같으면 오징어 게임과 1984년이라고 하는 또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다룬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혹시 이 사회가 이 무시무시한 무슨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하고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게임에 참가한 사람 가운데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을 볼 것 같으면 탈북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주 노동자도 알리라고 노동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용 불량자들 해서 456명이 그게 모였는데, 그 강새벽이라고 하는 탈북자 여인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북한 공산주의 그 북한 사회도 경험을 하고 남한에 나와서 자본주의 사회도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제일 재미있는 건 이 조지 오웰의 이 1984년과 이 오징어 게임 사회, 이건 그 강새벽이라는 주인공이 두 사회를 다 경험했으니까 어떤 것이 더 참혹하고 비참했는지 그 뭐 좀 우리가 한번 그 비교해 볼 만한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 두 사회가 아주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등장하는 점에서 같은데,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은 거기서 신용불량자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이 자본주의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금융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제 물물 교환을 하다가 그 다음에 돈이 생겨가지고서 돈 가지고 이제 태환 지폐를 하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교환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금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융이라는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이 그냥 노트북 회로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지폐를 갖지 않아도, 물건을 갖지 않아도 돌아가는 게 금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르크스는 무엇을 예언했냐면 자본주의가 가장 이제 위기에 처할 것이 금융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지금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 다음에 이런 금융계에 자기들이 계약 가입을 했다가 그냥 막 한꺼번에 몇십억에 그냥 그 특히 서울대학 출신 김상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본주의 후기에 아주 극도로 치닫고 있는 이런 금융산업에 적어도 공산주의라고 사회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신용카드도 없고 은행 통장도 필요 없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 겪는 고통하고 그 고도로 발달된 금융화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이 오징어 게임 사회가 우리가 지금 참 통일을 앞두고서 남북한이 아주 첨예하게 이름은 져서 대립되는데 과연 이 두 다른 사회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사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바로 원방각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조화를 찾아보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게임 사회 로고,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오른쪽인가요? 그 노란색 바탕에 까만 로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거 오렌지 게임 사회의 원방각이에요. 원방각인데 이게 지금 세 개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그 머리 위에 그냥 원방각이 그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 종교 가운데 대종교라는 교단기, 홍합 나철이 창교하신 이 대종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특정한 종교를 제가 뭐 이렇게 선전하고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종단의 이 교단기가 바로 뭐냐면은 원방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교단기를 직접 한번 실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대형인데요. 예. 보다시피 교단기는 그러니까 원 속에 방이 들어가 있고요. 방 속에 각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원 안에 방이, 그러니까 하늘 안에 땅이 들어가 있고 땅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나의 위계 질서로 보아서 이 청천가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뭐 원이 중요하고 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기하학적으로 이걸 이제 조화를 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 원방각을 이렇게 마치 내포하는 개념으로 그려놨지만, 제가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 그 현대 첨단 수학에서 이 원방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원방각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아주 강의를 할 겁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 양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우리 그 대종교 당군의 이를 이제 숭상하는 대종교에서는 하늘 땅 조화를 분리해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비극은 이것이 오렌지 게임 사회에서는 원방각이 이렇게 분리돼서 그려져 있다고 하는 거. 그 대종교 교단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청산리 싸움에 직접 참가도 하신 서일 백포 선생님께서 해삼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지으셨어요. 그 당시 그 홍범도 장군도 물론 그 당시 전부 대종교 교인이었고요. 그 당시 만주 일대에서는 뭐 김구 선생까지 포함해서 독립운동을 한다 하면 전부 대종교 교인이 아니면 안 되었으니까요. 이분들이 그렇게 일제와 싸움에도 그 와중에서도 사상을 발전시켰어요. 사상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그 역사관을 정립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철학을 정립하신 거예요. 그러한 바탕 하에서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신 거죠. 지금 생각할 때 만주벌판에서 싸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글까지 지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 해삼경, 그러니까 회라고 할 때는 무슨 회의할 때다가 해자고, 삼이라는 건 이제 석삼자, 해삼경, 한마디로 말해서 원방각에 관한 경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해삼경 제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해삼이란 건 뭐냐, 셋 발근이 삼철이다. 그러면서 원방각의 원은 성이고 방은 명이고 각은 정이다. 그래서 성명정, 그것을 이제 이 원방각이라고 하는 기하학적 도형을 우리의 인성에다가 비유해서 그걸 성명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뭐 여기 성명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유가사상의, 도가사상의,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니까요. 우리 중령에 볼 것 같으면은 첫 장에 천명지위성이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명지위성. 이때 성명정, 이걸 원방각에다가 일치시키면서 그걸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걸 삼묘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차차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모양은 동그라미 원이고, 그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상이라고 불러야 된다. 목숨의 모양은 뭐이냐, 그 네모이고 그건 명상이라고 불러야 된다. 정기의 모양은 세모각이라 해서 그걸 정상이라 불러야 삼각형이다. 원은 하늘이고 방은 땅이고 각은 사람이다. 그래서 삼극이다. 그래서 원방각을 천지인에 일치시킨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도식적이고 너무 기계적인 것 같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이거 내려가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아주 그 절묘한 기하학적 구도 속에서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원방각을, 연방각을 또 지인용, 지인용. 그러니까 우리의 knowledge, in, loving, 그다음에 용기, 이 지인용에다가 연관을 시켜서 순서대로 원방각을 지인용이다. 이건 우리 초등학교 급훈이나 학교 교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지인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아래 그림을 보실 것 같으면 바로 육군사관학교, 그 태능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그 정문에 들어가면 바로 이 지인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단순히 용기만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한 인자한 자비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마 이 지인용은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살수대첩에서 물리치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끝까지 달려가서 죽이질 않고 이만 그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퇴각시킨 다음에는 더 쫓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거. 이런 우리 을지문덕 장군, 그 다음에 영계소문 이순신 장군까지 계속 내려오는 한국의 군인 정신은 지인용이 조화가 되는 것인데, 바로 또 우리 서일 선생님, 백포 서일은 그 원방각을 지인용에다가 이제 원방각 순서 그대로 지인용입니다. 이제 연관을 시켜가지고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복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이 많고 지가 약한, 그러니까 인다지소. 반대로 지가 많고 용이 약한 사람, 용이 많고 인이 약한 사람, 인이 많고 용이 작은 사람, 지가 많고 인이 약한 사람, 용이 많고 지가 소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두 쌍을 해서 세 쌍씩 해서 바로 이제 6개를 해서 만드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이 서로 간에 어떤 대칭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 놨는데, 우리가 사실 저 자신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운데 나는 뭐가 많고 뭐가 적지? 막 이런 식으로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결국은 이런 사람의 성품을 지인용, 원방각의 다소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공자의 제자들, 논어에 보실 것 같으면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자로라고 하는 제로는 아주 용기는 강한데 좀 지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직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적군이 이 갓을 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급한데 그 갓을 주워가 다시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갓을 주워서 다시 쓰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용은 많아도 좀 지략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생각을 많이 하는 제자인데 또 용기가 없는 이제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은 이렇게 지인용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소가 상당히 다양하고요.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도 베드로라는 제자는 제가 볼 때 용은 강한 것 같고, 근데 요한이라는 제자는 지혜가 뛰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인용을 이렇게 이제 조화시키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은 원방각의 조화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삼묘도라고 하는 그래서 원방각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직접 이거 그렸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그림을 그리는데 원은 안이 비어 있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서일 선생이 한 말이에요. 원은 안이 비어 있고
중심과 주변이 서로 덩거리에서 대칭적이다. 중심과 주변의 대응을 곤지곤지 잼잼. 제가 이 말은 곤지곤지 잼잼 제가 안 붙여서 우리가 그 어릴 때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 할 때는 바로 이게 이 중심과 주변과의 그 거리며 중심과 주변과의 균형, 이게 아주 그 중요한,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센트럴리제이션, 이 중심적 사고를 하느냐, 이 주변적 사고를 하느냐. 요새 우리 경제에서도 이게 은행이라는 것이 너무 중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보내도 돈을 받아도 모든 게 은행을 가야 되는데, 소위 우리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화돼서 내 지갑 자체가 그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 가서 결국은 뭐 돈 붙이고 돈 받고 뭐 빼고 넣고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바로 이게 탈중심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너무 뭔가 권력이 대통령 중심, 그 대통령 하나의 모든 걸 이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런 정치제도,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결국은 이런 어떤 한 개인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주인이 되는, 이걸 이제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이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갖다가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 선생은 원이라는 건 뭐냐? 주변하고 중심을 갖다가 조화 잡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각이란 건 뭐냐? 가로와 세로. 이게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우리가 원만 생각하다 보면 그 원만한 사람이다. 이게 그다음에 뭐 둥글둥글 원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뭐냐면은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대해서 이 각이란 건 뭐 사각형이란 건 뭐냐면 사리 판단을 바로 하게 하는 거.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분갈할 줄 아는 거. 뭐 그래서 뭐 어떤 단체는 뭐 가세연이라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가로 세로를 구별해서 상하 좌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기하학적으로 가로와 세로 가운데 비트는 거. 가로가 비틀고 세로가 안 비트는 거, 세로가 비틀고 가로가 안 비트는 거, 이런 관계에서 이제 현대 수학에서는 소위 그 토폴로지라고 하는 유성 수학,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메비우스 띠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로 세로를 또 나눠 놓고 가로 세로가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다시 또 원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각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위에는 하나하고 밑에는 둘입니다. 그러니까 각은 위에 꼭지점 한 개가 있고 아래에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 백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짝수와 홀수의 조화. 짝수와 홀수가 조화되는 것은 바로 이 삼각형이다. 그래서 이 원방각이 각자 이 독특성을 가지고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셋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조화를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이걸 또 백포 선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삼경에서. 여기 이제 그 해삼경 제8장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 놨는데, 원방각 세 가지는 온갖 형상의 셈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이니라. 그 다음에 그 주체는 동그라미 6과, 잘 보세요. 동그라미 6과 네모 넷과 세모 셋이요. 그 쓰임은 동그라미 6과 네모 6 셋뿔 9이요. 그 공약수는 동그라미 하나요. 네모 둘과 셋뿔 셋이니라.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또 이거를 위해서 또 그림을 또 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 상당히 그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자꾸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학문하는 방법에서 요새는 써서는 안 되죠. 애널로지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원방각이 뭐 지인용이요, 성명정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꾸 이렇게 단순한 대칭을 시켜나가는, 대입을 시켜나가는, 이게 아니고 이 회삼경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이 복잡한 경지로 넘어가야 돼요. 복잡한 경지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뭐 깐부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깍두기라는 개념도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아까
아까 먼저 그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 속에 뭐 셋이 있고 뭐 둘 속에 있고 뭐 넷 속에는 뭐가 있고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림으로는 이걸 삼모 채용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기서 아까 그 성명정 진용 이렇게 단순 대응을 시킨 것을 여기서는 채용이라는 말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방각에 채용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그 수를 뭐냐면은 채와 용으로 나눠서 용을 시라고 그러고 수를 다시 뭐냐면 시와 성 이렇게 두 개념을 채용으로 나누는 또 시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 해서 이 파스칼이 바로 이 단순한 방법을 도입해서 이 1, 2, 3 이 수들 간의 그 절묘한 조화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파스칼이 해놓은 이 작업은 후대 그 수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주 복잡하다는 것은 항상 단순한 데서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보실 것 같으면은 하나의 원 안에 6개 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채용을 이렇게 나눴을 때, 이 1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에 6개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와 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원이 들어갈 때 채와 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용에도 6개가 들어가고 채에도 6개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삼각형과 사각형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방각 가운데 원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여기도 6개가 들어가고 여기도 6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채와 용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도 6개고 용도 6개다. 근데 이 방의 경우에는 용은 여긴 보다시피 8개가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2와 4를 곱하니까 8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조심해야 될 게 1, 2, 3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 1, 1 요렇게 됩니다. 용채 이렇게 나누고 요렇게 쭉 이러면 1, 2, 3이 되고요. 여기는 다 똑같이 1, 1,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4가 되니까 그래서 8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4가 1하고 4를 곱하니까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하고 6을 곱하니까 6개가 되고 여기 1하고 6을 곱하니까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을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1, 2, 3 1, 1, 1 우리가 이제 이 천부경을 공부할 때 일석상권 무진본 천일 지일 1, 2, 3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 뭐냐면 이 천지인에 1, 1 똑같다가 그 다음에 그 1, 2, 3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천일 1, 지일 2 이렇게 되다가 여기는 전부 다 1, 2, 3인데 여기 1, 1로 같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 3, 4니까 3, 3은 9해서 여기 안에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1하고 3을 곱하니까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다가 원을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거는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채용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거는 1, 2, 3이고 1, 1, 1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있는 것 방면에 여기는 1, 1, 1로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이 원방과 용과 채를 나누고 이제 제가 1, 6은 요건 제가 이렇게 하니까 1, 6 그 다음에 1, 6 그 다음에 여기 2, 4니까 2, 4 그 다음에 요거는 1, 4 여기 용 3, 3이니까 여기 3, 3 1, 3이니까 1, 3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 1과 6을 곱하니까 6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채도 1, 6 그러니까 109 6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 4 8개 2, 4, 8 그 다음에 1, 4 4개 그 다음에 3, 3 9개 1, 3 3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체용으로 나누고 1, 2, 3,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규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러한 그 조화된 이 원방각이 만들어졌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서일 백포 선생이 말씀하신 원방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애널로지컬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대칭을 만든다고 하는 그 단순성을 넘어진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하학에서도 이거는 더 이상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원리에서는 이렇게, 사각형에서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그리고 원방각에다가 또 원을 여기 백구,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작은 원들을 제가 백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넣었을 때 바로 이 원방각 사이에 이렇게 체형 사이에 이런 절묘한 도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 이걸 뭐냐면 삼묘 체형도 여기다 아주 뭐라고 했냐면 묘하다고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천부경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요약을 해볼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수 1, 1, 1, 1, 2, 3, 6, 4, 3을 했을 때 요것과 16과 14, 13의 관계는 체의 관계고 그다음에 16과 24와 33은 용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런 구조예요, 지금. 요런 구조예요. 여기 6, 4, 3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우주의 질서 가운데 위계 질서가 없다는 질서. 천지인이 다 같다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늘과 땅, 사람 사이에는 어떤 유계 질서도 없고 하나다 하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는 거예요. 아니다. 천지인 사이에는 1, 2, 3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다. 그럼 뭐 요새 과학적인 이건 스칼라적인 개념이고 이거는 벡터적인 개념이죠. 하나는 방향이 없는 개념이고 하나는 방향이 있는 개념이고 하나는 오리엔터블한 개념이고 하나는 넌 오리엔터블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시원적이고 비시원적이고. 요건 그러니까 이 천부경에 있는 그 사상하고 똑같은 사상이다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643이라고 하는 이걸로 왜 643이 되는가? 왜 346이 되는가? 이게 바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원방각에다가 원을 넣었을 때 바로 이런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6, 14, 16 곱하기 6, 6개, 2 곱하기 4, 8, 3 곱하기 3, 9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방각 속에 이렇게 첩첩이 이 구조가 만드는 것을 바로 이게 부도지 23장에서는 회해첩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회해첩첩. 저는 그 우리 결의을 수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의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그건 회해첩첩이다. 이 첩첩이란 건 첩첩삼중이라는 말 그대로 마치 거울과 거울을 마주보고 있으면 자꾸 거울이 거울을 계속 반복해 나가듯이 이런 동어 반복, 자기 반복, 자기 회귀하는 거 이걸 첩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빙 돌아와가지고서 원래 자기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 회귀하는 거 그러죠. 바로 이 우주의 질서는 이 거울을 봤을 때 서로 마주보고 하는 이 첩첩되는 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걸 거울 대칭이다, 반영 대칭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돌고 돌아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회전 대칭이라고 그래요. 이 우주 속에는 딱 두 가지 대칭뿐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소립자의 세계나 아주 큰 매크로 세계나 은하의 세계나 이 지구에나 아주 소립자의 작은 미생물의 세계도 이 두 가지 대칭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 회해첩첩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우리 부도지 26장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효에도 나타나고 율곡에도 나타나고 동학정 정다선에도 나타나는 이것이 회해첩첩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상이 중국 사상하고 다른 것이고요. 중국 사상에 보세요. 첩첩은 겨우 음양 대칭되는 게 첩첩이죠. 그렇지만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서 원점으로 온다는 거, 이게 바로 오행 사상이에요. 목과 토금수가 제대로 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이제 그 두 가지 대칭을 이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중국 유가 사상에서 이 오행이라는 개념은 11세기 주돈이 주점기에 와서 도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주자에서 이제 이렇게 신유학이 만들어지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회전한다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중국에서도 어려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서양에서는 첩첩도 안 돼요. 두 개가 있으면, 대칭이 있으면 완전히 그냥 갈라놓고서, 이건 이 폴라리티, 듀얼리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이 회전 개념을 사상 속에 넣는다는 것은, 이건 아주 어려워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이 신과 세계가 서로 중첩돼서 서로 반영을 한다? 될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역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뭐 이런 그 교리 주장하면 전부 다 기독교가 이단으로 단죄하고 말았잖아요. 이 역사라는 것은 항상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의 한국 사상은 중국 사상하고 서양 사상도 다른 것이 바로 이 회첩첩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와 용을 대칭을 만들어 놓고 이걸 다시 또 원방각으로 이렇게 일치시켜 나가는 이제 이런 절묘한 기법, 이거는 우리 그 민족 종교 대종교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서양에도 중국에도 없는 이런 그 아주 독특한 사유 방식이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자꾸 얘기하려다가 바로 이게 이 천부경 천일일 지일이 인이삼, 일석상공 무진본, 일적식거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바로 이게 요건 천지인이 전부 다 일로 똑같다는 것이고, 요건 뭡니까? 1, 2, 3으로 유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우주는 이 두 가지 질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에서 만약에 이런 위계 질서가 또 없으면 어떡합니까? 다 똑같다고, 다 동등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평등하다는 사상이고, 아니다, 거기는 각자 하나하나에 독립된 자유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이 천일일 지일일삼인데, 여기 바로 이 백포서일은 이 도형을 통해 가지고서 여보세요. 1, 2, 3, 1, 1, 1, 1, 2, 3, 1, 1. 이게 우리 이 천부경은 이렇게 도형화 시키지도 못했고, 그걸 갖다가 체형으로도 나누는 말도 없지만, 사실은 바로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백포의 이 해삼경은 이 천부경 사상을 더 심화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기하학적으로 더 만들어 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1, 4, 2, 요게 바로 요 숫자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6개 들어가 있고, 6개 들어가 있고, 여기 4개 들어가 있고, 2, 4, 8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3개 들어가 있고, 3, 4, 9, 9개 들어가 있고, 요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바로 뭐냐면 기하학적이 도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 원방각 속에 원이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조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어느 하나만 빠져도 이거는 조화 균형이 깨진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부경을 이해할 때 이 백포의 해삼경을 옆에 두고 이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천부경 그 해석하고 풀이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 백포의 해삼하고 연관시켜 가지고서 이 천부경을 심화 발전시킨 글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지금 우리 천부경의 난해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한 우리들에게 상당히 이 해삼경은 상당히 그 의미를 이제 심화시켜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거듭해 말씀드리면, 이거는 스칼라와 벡터의 개념에 조화하고요. 그리고 위계가 없다고 하는 평등 사상과 위계가 있다는 이 자유 사상이 이 조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